자, 한무제 시절의 역사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무제가 바로 흉노를 공략했던 사건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대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무제는 대외정벌에 많이 했었죠. 고조 유방부터 문제 경제를 거치면서 한나라의 국력이 상당히 다져졌어요. 그래서 그 국력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정보를 나갑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서역을 개척하게 했고요. 서남이 오늘날 운남 지방을 공략을 하게 했고, 진시황의 장수였던 조타가 세웠던 남어를 공략하게 하고요. 우리 역사와 관련 있는 단군 있었던 조선을 공략하게 하죠. 그래서 왕검성을 정벌을 하게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흉노적을 정벌한 겁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흉노적 정벌 이야기가 사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곽거병, 위청, 이광이라는 장수가 초기에 활약을 합니다. 자, 이광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군사적 업적은 상당히 크지 않았는데 대단한 무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르는 장수다 그래가지고 흉노족으로부터 비장군이라는 별칭을 듣기도 하고요. 위청이라는 사람은 오르도스, 진시황 시절에도 여기를 갖고 싸웠다 그랬죠. 오르도스를 정벌을 해가지고 황하 남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곽거병은 하서 주랑을 공격을 해가지고 실크로드 쪽을 개척을 하죠. 그리고 2차가 있었습니다. 2차에는 이광리와 이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광리라는 사람은 한무제가 사랑했던 이부인의 오빠였어요. 자, 이 사람한테 기병 3만 명을 주고 하서해랑 쪽으로 공략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대패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큰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릉이란 장수한테는 이 사람은 이광 장군의 손자였는데요. 겨우 보병 5천을 딸려 보냈습니다. 아니, 보병 5천을 가지고 흉노를 어떻게 공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포위돼 가지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투항 사건이 상당히 비화가 돼요. 이때 한무제가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열마를 구하려고 했죠. 과연 한열마가 오늘날 키르기스탄에 있는 이렇게 멋지게 생긴 말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말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한열마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문장 때문이에요. 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말 한 피를 보냈다. 피가 전박의 작은 구멍에서 나오더라. 무제의 천마가 붉은 땀을 흘렸다는 노래를 들었느니 지금 갖가지 그것을 보노라 라고 후한서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한무제가 구하려고 했던 말은 저렇게 멋지게 생긴 말이었는가? 저 말만 있다면 과연 흉노를 정벌할 수 있었을까? 한나라 군의 문제는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기병은 많지가 않아요. 병사가 많지 않습니다. 말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또 보병, 치중병으로 구성되죠.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말은 치중병이 많아야 되겠죠? 마추를 많이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 기병을 양성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한나라 군한테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북방 기마병을 이길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알고는 한무제가 흉노족을 정벌했다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기록자의 약간의 애교 섞인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기록자가 누구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사실 동양 역사에 최고의 역사서를 할 수 있는 사기를 기록하죠. 근데 이 사람은 궁형이라는 걸 봤죠. 왜? 이릉이라는 사람을 옹호했기 때문이죠. 이릉이 보병 5천을 데리고 흉노에 갔다가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무제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가족들을 구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전부 이릉은 나쁜 놈이다. 왜 항복을 했냐? 죽었어야지 왜 항복했느냐라고 했는데 사마천은 아니 보병 5천을 데리고 와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저 사람 상황이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라. 또 이광리는 3만 명이나 되는 기병을 데리고 갔었는데도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그건 괜찮고 이름은 겨우 5천의 보병인데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과연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처사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발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무제는 화가 무지하게 올라가지고
이광민은 나랑 가까운 사이고 저 이름은 그렇지 못한 놈인데 아주 그냥 열받았던 거예요. 결국은 사마천은 무저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냐 궁영에 처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물론 당시에는 이 죄를 돈 주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돈 별로 없고 죽거나 궁영이거나 했는데 이때 사마천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태산처럼 무거운 죽음도 있고 기러기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도 있노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궁영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결국 그 사마천이 궁영을 기꺼이 받고 나서 사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역사를 알게 된 고마운 점도 사실은 있죠. 그러나 사마천이 또 그 이후에 후한세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흉노는 한부제의 공격에 의해서 서쪽으로 달아났고 남흉노는 한나라에 투항을 해가지고 오르도스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분열을 해가지고 북방에는 선우 질지가 있었고 남방에는 선우 호하냐가 있었다. 그런데 질지 선우는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갔고 거기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역사가들이 보고 남흉노는 오르도스에 와가지고 한나라에 투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한냐는 뭘 요구했겠어요? 나는 한나라의 사위가 되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사위가 되겠노라가 뭐예요? 공주를 내놔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호한냐가 과연 한나라에 투항한 것이냐 이게 좀 물음표죠. 오르도스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테니 나는 오르도스에 살겠노라. 내년 공납품을 내놓고 공주를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 멸망했다고 알고 있는 그 남흉노로 시집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소군이었던 겁니다. 자, 왕소군은 언제 사람이냐면 한원제 경년 원년이야. 기원전 33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무제 시절부터 80년 뒤의 일이에요. 아니 한무제 시절 이후에 남흉노가 사라졌다며. 근데 또 시집을 가요. 안 사라졌다는 얘기죠. 바로 호한냐. 호한냐도 자신의 지위가 안정되니까 한조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요구를 합니다. 시집을 보내라. 원제는 5명의 궁녀를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공주 1명이 아니라 궁녀를 보낼 테니 그러면 5명을 보내겠노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얻었죠. 변방이 평안해져 관문이 닫혔다. 소아말이 들판에 가득하고 3대 동안 개 짖는 소리가 없었으며 전쟁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왕소군이라는 여인을 포함해서 5명의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고 매년 공납품을 흉노에 제공함으로써 평화를 얻게 되는 이런 중원 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